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 투자자문사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치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계속 우리가 같이 보는 부분이지만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하고 이번 주에 있는 연준의 FOMC 미팅, 그리고 계속 중앙은행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영국 중앙은행 미팅도 있고 경제 데이터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리캡을 해보면 현재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은 계속 이 문제를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대화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 특별한 지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 진행 중에도 사실 러시아는 계속 유크레인 인베이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크레인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휴머니테리언 지원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코리도를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특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지난주에 22 유럽 중앙은행 유러피안 유니언의 중앙은행이 미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드 퍼체스 프로그램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애초에 4분기 정도로 마감을 예상을 했는데 3분기 정도에 마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유인즉 이제 지금 현재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그 이유를 들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생각보다는 조기에 마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CPI 넘버도 나왔어요. 7.9%로 나왔는데 계속 지금 뭐 7%, 7.5%, 7.9%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이미들 다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넘버가 이렇게 나왔고 40년의 사실상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ECB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능동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CPI 넘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리고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CPI 넘버가 7.9%가 나오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지금 탑10 캐리고리를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유스카하고 뭐 추억은 뭐 41%가 올랐고 게스값이 38%, 라징이 25%, 게스가 유틸리티 게스죠. 23%, 24% 올랐고 다른 라징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퍼니처하고 베링이 17%, 에어페어가 항공료가 12%, 13%, 신차 같은 경우는 12.5%, 12.4%, 어플라이언스가 11%, 그로서리 8.6%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주요 소비 캐리고리에서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 하우징 렌트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올랐는데 여기 탑10 컨트리뷰팅 캐리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우징 렌트가 전체 CPI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에서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조금 안정세를 혹시 찾게 된다고 해도 하우징 부분에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캐리고리별로 분할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탑10 컨트리뷰팅 캐리고리, CPI 캐리고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상황은 이렇고 이미 뭐 피부로 느끼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쇼텀으로는 최소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연준 미링이 있지만 연준 미링을 오버섀도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결정이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에 비해서는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입장을 계속 번복하거나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화가 아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는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크레인 시티들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고, 휴메니테리언 에이드도 사실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사실 푸틴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엔드게임에 대한 픽처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서 그만큼 발러틸리티를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 상황과 관련해서 자원에서 유크레인 편에서 싸우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가 케미컬 웨폰을 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바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당분간은 시장의 향배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들을 계속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는 바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션을 지금 취한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러시아의 오일 임포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리고 의회는 한편 우크레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1.5 트릴리언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어프로브한 상태고, 러시아에 있던 주요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이제 속속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등이 이제 나오겠다고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생션을 통해서 러시아가 사실은 뭐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조만간에 러시아 이제 정부가 이제 디폴트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얘기는 사실은 특별히 전체적으로 글로벌 파이낸스 시스템의 임팩트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뎃이 크지 않고 그것에 물려 있는 나라들도 자기네들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러시아 쪽에 물려 있는 뎃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버린 디폴트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러시아 내부의 문제이겠죠. 이런 것들이 디폴트가 난다는 거는 그 나라가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음식 뭐 배급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을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뭐 러시아만 힘든 건 아니지만 디폴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조만간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생션을 취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월 자체의 전개 상황과 함께 생션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와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FOMC 미팅이 있는데,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이 있는데, 예상하기는 지금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크게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난방 페이롤 넘버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넘버가 나왔고, CPI도 뭐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7.9%로 스트롱하게 나왔고,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묻는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지금 다른 넘버들이 수송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유크라이나 상황이 이런 고용시장 개선 정도와 CPI 높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넘버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유크라이나 상황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만 해도 사실은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양호한 고용시장 환경 때문에 3월 미팅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 시장이 그걸 프라이싱한 상태였는데 유크레인 러시아 상황이 발발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시장은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바뀐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거고 단지 ECB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인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기네들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시장이 당연히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다플랏을 아마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플랏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스케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표들이 나오는지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전체의 인식을 그 디테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연준과 함께 목요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0.75%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상대로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거고 인플레이션이 예상하기에는 4월에 한 7.25%로 여전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지만 지난 미팅에서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하기에는 2년 내에 자기네들이 타겟으로 생각하는 2% 내외로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아마 관심사일 테고 참고로 최근에 1월달 CPI 넘버는 5.5%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미팅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RBA 호주 중앙은행의 미팅 기록이 나오고 중요하게는 중국하고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소매 판매 넘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번 이 데이터를 언급할 때 이제 소비 경제가 어느 정도 활기를 띠는가를 나타내는 넘버이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화랑세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물가 상승이나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 때문에 디맨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넘버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영국하고 호주의 고용 지표들도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의 중요하게는 지난주엔 CPI 넘버가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P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PPI 넘버는 Producer Price Index,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의 물가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넘버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팩트는 아무래도 유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올해는 제가 차트를 한 몇 개를 같이 쉐어하고 오늘은 이번 주 주간 경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파란 라인은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일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얀 라인은 Government Security의 Liquidity Index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 채권이 얼마나 리퀴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차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리퀴디티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펀딩 스프레드가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국채를 이제 사고 팔 때 우리가 시큐리티를 사고 팔 때 이제 빗 프라이스가 있고 애스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빗 프라이스하고 애스 프라이스의 스프레드가 점점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 커진다는 의미에는 그 해당 시큐리티의 트랜잭션이 그만큼 리퀴트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국채 리퀴디티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중의 자금 회전에 그만큼 제동이 걸린다는 거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로스 아웃룩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펀딩 스프레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방향을 예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도 사실은 그 일드 관련돼서 우리가 소식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차트는 10year 트레저리 일드하고 2year 트레저리 일드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통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maturity 만기가 높을수록 사실은 일드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홀딩 피리어드가 길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본드에 투자하는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10year 트레저리 일드가 2year 트레저리 일드하고는 항상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양호하거나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근데 이 양자 사이의 스프레드가 지난 85년 이후로 지금 나와 있는 차트인데 리세션을 예고하는 리딩 인디케이터로 역할을 잘 해왔어요. 얘긴즉슨 이 10year yield하고 2year yield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고 지표로 많이들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리세션이 사실은 아주 짧게 유지가 되고 금방 우리가 벗어났죠. 그래서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이 10year 트레저리 일드하고 2year 트레저리 일드의 간극이 좁혀졌을 때 사실상 거의 같거나 인버스 상황이 됐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레이 색깔로 아래 위로 바가 있는 부분이 이제 리세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드 10year 트레저리 일드와 2year 트레저리 일드의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2000년대 리세션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2007년 8년 리세션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이 양자의 스프레드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역시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지금 디맨드 쪽이 많아서 경기가 활기를 띄워서 디맨드 쪽에서 지금 물가를 푸시한 게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나 그리고 최근에 유크레인 러시아 상황 때문에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지금 코스트 사이드에서 물가가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디맨드가 현재는 지금 약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실제로 소비자 디맨드는 없기 때문에
경기는 위축이 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능동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애셋 알로케이션을 하실 수 있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